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7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정권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파괴하는 주역이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바이든과 문재인의 태도의 차이, 그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마침 3월 26일 천안함 폭침 11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로 명명된 그 행사장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국민들을 더욱 절망시키고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새벽에 최초의 취임 이후 처음 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그리고 계속 에스컬레이션 하면은 그게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외교를 하겠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내는 외교라야 한다. 동맹국과 국가 협조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 타이밍이 좋은 연설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단 한마디도 북한에 대해서 도발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이 UN 결의 위반이란 말도 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의 말만 하고 넘어가니까, 어제 이 생각 있는 사람들이 글과 말을 통해서 문재인을 규탄하는데,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주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지만,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인 이 안보 파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론과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둘러가지 않습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런 제목입니다. 바이든 북도발의 상응 대응, 문은 4년째 사드 회방. 문재인이 국군 통수권자가 안보 회방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보 회방꾼. 그리고 국회에서 국방분과위원장을 역임해가지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유승민 전 의원은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재인은 거짓말쟁이다. 이 거짓말쟁이란 말이 말입니다. 안보 문제에 적용될 때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됩니다. 예컨대 전시에는 군인이 허위보고를 할 때는 총살형입니다. 문재인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은 군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니까 계급이 대장위의 원수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방분과위원장 출신이 현직 대통령을 안보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우선 이 두 문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들으시면서 속이 뻥 뚫리고 체중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유승민 씨 이 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46 용사의 기일입니다. 11년 전 오늘 우리의 아들들을 전사하게 만든 어뢰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고 추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허황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의 안보인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했습니다. 4년 내내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을 편가르기로 분열시킨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할 말이라고 안 했습니다.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소리지 말입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완성하고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노릴 준비를 마쳤는데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남북미의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철저히 북핵에 속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와 압박을 가할 것인지는 한마디도 없이 대화만 말하는 건 허황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유사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미사일 수준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저층 방어만 일부 가능한 패트리어트밖에 없습니다. 중층, 고층 방어용 사드나 SM-3는 우리 군에는 없고 주한미군이 성주에 1개 포대 48발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사드를 반대하니 5년이 지나도록 사드 포대가 제자리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이라니 국군 통수권자가 어찌 우리 자신의 안보 현실을 이렇게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어떤 도발도 물리칠 수 있는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미연합훈련조차 못하는 동맹이 어떻게 확고한 대비 태세라는 말입니까? 국군 통수권자의 허황된 안보 인식이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모든 장병들과 함께, 모든 국민들과 함께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지에서 사망한 영웅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유승민 씨 식으로 문재인이 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뭐 비판하는데 동원된 이 단어가 참 격렬합니다. 허황된 안보인식. 국군 통수권자가 허황된 안보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허황된 이 표현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허황된.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은 어제 거짓말만 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거짓말은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알면은 북한 정찰총국의 만행으로 폭침된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지웠다는 것은 모르겠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모르겠다는 뜻으로. 아니, 알면서 그 말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더 심각한 형사 문제가 되겠죠. 자, 문화일보 사설은 바이든 북도발의 상응대응 문은 4년째 사드 회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2개월여 만에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내가 보는 앞에서 중국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 준비가 되어 있지만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조건이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임을 적시했고, 북한이 긴장을 고조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것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처음으로 명문화한 결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결의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는 뜻이다. 북한은 26일 신형 전술 유도탄 2기를 시험 발사했다며 발표하고 탄도 중량은 2.5톤, 낙하 지점은 동해상 600km 수역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8차 대회 열병시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는데 한국 쪽으로 발사됐을 경우 성주 기지 등이 타격군에 들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합참은 단도 표현도 못한 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을 뿐이다. 청와대는 그냥 미사일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중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밝혔다. 한러 외교장관이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지만 러시아 측에 이런 도발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 경고할 것을 요구하지도 못했다. 반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4년째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사드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시설 개선공사 자재 장비 반입을 저지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먼 산 바라보듯 한다. 사실상 회방을 놓는 셈이다. 문재인 정권이 안보 회방권이라는 겁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미 2+2 회담에서 동맹으로서 용납 못할 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충격적이라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미 반입된 것을 파악하지 못해 벌린 소동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부터 자질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문 대통령은 당시 딕 더빈 미 민주당 상원의원 집권 때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공동결정이라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지만 따져보면 새빨간 거짓말로 비친다. 한결같이 대한민국 안보를 좀먹는 행태들이다. 대한민국 안보 좀먹는 사람, 그와 관련해가지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 허황된 안보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를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문재인 퇴임 때까지는 안보 파괴 행위를 중점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보다도, 이게 인사 실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이걸 따질 때 문재인 정권의 본질과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념 문제, 안보 문제를 너무 소홀히 다루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가 대통령에게 주어진 2대 임무입니다. 문재인은 헌법을 파괴하고 안보를 약화시키고 해체시켰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문재인만 책임이 있습니까? 문재인 밑에서 국방장관 3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사람, 새 국방장관, 그리고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들, 문재인 정권 하의 새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이렇게 해쳐가지고 김정은을 이롭게 하고도 우리와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